레츠노우 TV 한국의 다빈치 다산 정약용. 모나리자와 최후의 만찬으로 잘 알려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림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재주가 뛰어났는데요. 그럼 정약용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1. 정약용의 대표적 3대 저서와 발명품. 경세유표. 행정기구의 개편을 비롯하여 관제토지제도, 부세제도 등 모든 제도의 개혁 원리를 제시한 책입니다. 목린심서. 고금의 여러 책에서 지방관의 사적을 가려 뽑아 치민에 대한 도리를 논술한 책. 필사본 48권 16책. 표문심서. 형법서이며 살인사건의 조사심리 처형 과정이 매우 형식적이고 무성의하게 진행되는 것은 사건을 다루는 관료 사대부들의 잘못이라 여겼습니다. 이를 개탄하였고 바로잡고 계몽할 필요성을 느껴 책에 집필하였습니다. 경세유표 목린심서와 함께 한 표이서라고 일컬어지는 대표적 저서입니다. 거중기. 정약용이 고안한 기계로 1792년 수원 화성을 쌓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하여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장치입니다. 정약용은 정조가 중국에서 들여온 기기도설이란 책을 참고하여 거중기를 개발하였습니다. 4개의 도르래와 끈을 이용하여 물레를 돌려 연결된 끈을 통해 물체가 위로 들어올려지도록 했습니다. 화성성 여기괴에 완전히 조립된 모습에 전체 그림과 뒷부분을 분해한 그림이 실려 있습니다. 거중기는 한 대가 사용되었으며 왕실에서 직접 제작하여 공사 현장에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농로. 화성성 여기괴에 기록된 농로로 도르래를 이용하여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데 쓰이던 기구며 조선 후기에 성을 쌓거나 큰 집을 지을 때 사용하였습니다. 유형거. 거중기 농로와 함께 다산 정약용이 수원 화성을 축조할 때 새로 고안한 발명품입니다. 기존의 큰 수레는 바퀴가 너무 크고 투박해 돌을 싣기 어렵고 바퀴살이 약해 부러지기 쉬우며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성장기. 1762년 남양주 마제마을에서 태어납니다. 어린 시절 공부를 잘했으며 장난꾸러기이고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이후 더욱 책에 빠져들게 됩니다. 4세 때 천자문을, 7세의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리니 멀고 가까움이 달라 설화내를 짓고 10세 이전에 자작시를 모아 산미집을 편찬했다고 합니다. 15세에 결혼하여 서울 생활을 시작, 이가환, 이벽, 이승훈 등과 교류, 16세에 이익의 유고를 읽고 백성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정약용의 벼슬 시절. 열심히 공부를 하여 22살 되던 해 과거에 당당히 합격하고 성균관에 들어가 나라 일을 보게 됩니다. 이때 처음으로 정조 임금을 배웠으며 정조는 정약용의 학문과 사람됨을 알아보고 그를 매우 총애하였습니다. 아버지 묘가 있는 수원에 꼭 가보고 싶으니 한강을 건널 방법을 연구해보게나. 언젠가 한양 대신 수원을 새 도읍으로 정하고 싶네. 그러니 수원에 성을 쌓도록 하게나. 이에 정약용은 묘소에 참배하러 가기 편하도록 배다리를 설계하고 완성합니다. 다산은 31세의 부친상 기간 동안 정조로부터 수원 화성 설계 명령을 받고 그가 발명한 거중기를 이용하여 수원 화성을 쌓게 됩니다. 공사비 40,000량을 아껴 백성들의 자자한 칭송을 받습니다. 2년 후에는 경기도의 암행어사가 되어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탐과 놀이들을 잡아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이 즈음에 이런 모습을 보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 결국 먼 황해도 국산도사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백성의 고통을 해결해 주려는 몸민관의 자세를 실천해 그 마을은 하루하루 좋게 변해갔어요. 38세에 형조 참의에 임명되고 과학수사관으로 맹활약합니다. 정조가 죽고 자신들의 영향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한 무리들이 다산을 미워하며 모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유명한 신유박해이며 40세에 모진 고문을 받고 전남 강진으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다산의 유배기. 신유사옥으로 셋째형 정약종은 순교하고 정약전과 다산은 유배 생활을 시작합니다. 각각 흑산도, 강진으로 유배됩니다.
둘은 나주에서 헤어진 뒤 만나지 못한 채 형은 16년 후 죽고 다산은 강진에 있다가 18년 후 귀향하게 됩니다. 유배 생활 동안에도 학업을 멈추지 않았으며 학문을 배우고자 한 이들이 몰려들었죠. 다산 초당에서 가르치고 국가개혁을 주장하는 등 500여 권에 달하는 많은 저서를 집필하였습니다. 자신의 방을 사이제 라하고 4가지 마땅한 즉 생각은 맑아야, 용모는 장엄해야, 말은 과묵해야, 행동은 중후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1808년 다산 초당으로 옮겨 연구 공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경세유표, 옥민심서를 저술하고 호문심서는 고향에 돌아와 저술합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버틴 18년이었습니다. 귀향한 다산은 1836년 2월 22일 회운을 축하하는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납니다. 18세기 한국 최고의 실학자이자 개혁가인 다산이 남기고 간 것은 500권이 넘는 방대한 책뿐만 아니라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완벽하고 아름다운 성인 수원화성과 거중기라는 혁신적인 발명품 등 많은 유산을 남겼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